여러분, 혹시 오늘도 어렵게 잡혀있던 약속을 직전에 취소하고 혼자 집에 머물며 왠지 모를 은근한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으셨나요? 침대에 누워 나 정말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왜 나는 남들처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지 못할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주목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 미안함과 불안은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집이라는 안식처를 간절히 원하는 건 단순한 게으름이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능이 남들보다 높고 당신의 뇌가 아주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고성능 컴퓨터가 과부하를 막기 위해 스스로 냉각장치를 가동하듯 당신의 뇌도 더 깊은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고독이라는 필수적인 연료를 선택한 것이죠. 오늘 그 흥미롭고 따뜻한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마음 쉼터 어른이 심리학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고 활동적인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아싸보다는 인싸가 성공한다는 말들은 우리 사회에서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거나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만 있으면 왠지 모르게 도태되는 것 같고 내 사회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의 배터리는 금세 바닥나고 맙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언제 집에 가지? 라는 생각뿐인 그 고단함을 이해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타인과 섞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멩이를 얹은 듯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뇌가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위로와 증거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진화 심리학의 권위자 사토시 카나자와 교수의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과 어울릴 때 행복도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나는 원래 혼자가 편해라는 성격 탓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당신의 뇌가 시대를 앞서가며 아주 흥미롭게 진화하고 있다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카나자와 교수는 이를 사바나 행복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생존을 위해 좁은 공동체 안에서 뭉쳐야만 했지만 현대의 고지능자들은 그런 본능적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더 큰 성취감과 안정을 느낍니다. 즉, 당신이 남들과 어울리기보다 조용한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사색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원시적인 집단 생존 본능을 넘어 현대사회의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인맥 대신 나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당신의 지적인 성향은 결코 결핍이 아닌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특별한 능력임을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아직 인류 조상이 수렵과 채집을 하던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넓은 초원, 즉 사바나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무리와 함께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이죠. 이때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무리의 보호를 받는 것이 고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맹수의 습격이나 굶주림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내뿜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지능이 높은 이들일수록 이러한 석기시대의 본능에서 더 빠르게 탈피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맹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지만 대다수의 뇌는 여전히 친구를 사귀어야 산다는 과거의 유산에 얽매여 있습니다. 반면 고지능자들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뇌의 에너지를 생존을 위한 군중심리가 아닌 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과 개인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재배치합니다. 즉, 당신이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것은 구석기 시대의 본능을 이겨내고 현대라는 새로운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진화적 우월함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화 심리학은 말합니다. 지능이 높은 뇌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고 말이죠. 과거 사바나 초원에서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무리에 속해야만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더 이상 물리적 생존을 위해 타인과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지능자들은 이러한 사바나의 본능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고독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데 훨씬 효율적임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봅니다. 이들에게는 시끌벅적한 모임보다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깊은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장기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훨씬 유익한 자원이 됩니다. 결국 이들이 관계를 선택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가장 고도화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단순히 혼자가 편해서 집에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의 뇌는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바쁜 길거리의 소음, 시끄러운 식당의 대화 소리, 심지어 타인의 미묘한 표정과 감정 변화까지 외부 자극이 남들보다 수만 배 더 예민하게 들어오는 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각처리 민감성과도 연결되는데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정보를 여과하는 필터가 매우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무심코 지나칠 길거리 전단지의 강렬한 색감이나 옆 테이블 사람의 미세한 한숨 소리조차 이들의 뇌는 중요한 정보로 인식해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마치 고성능 안테나가 사방에서 쏟아지는 신호를 한꺼번에 수집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밖에서 보내는 1시간은 이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여섯 시간에 맞먹는 엄청난 연산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집을 찾는 것은 단순한 사회성 결여가 아니라 과열된 뇌 엔진을 시키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런 감각 처리의 민감성은 단순히 예민하다는 성격적 결함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SPS,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즉 감각 처리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세상을 남들보다 더 고해상도로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숲을 볼 때 지능이 높고 예민한 이들은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각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미묘한 소리, 주변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한꺼번에 흡수합니다. 마치 4K 고화질 카메라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듯 뇌가 작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뇌회로는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쉽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집이라는 안전하고 통제된 공간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뜨겁게 달궈진 고성능 CPU를 시키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자아를 보호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심리적 요새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특히 멍 때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 있을 때 우리 뇌는 비로소 가장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줄여서 DMN이라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뇌는 겉보기에 전원이 꺼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성능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수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듯 입력된 정보를 재정리하고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견들이 연구실이 아닌 산책길이나 목욕탕, 혹은 사과나무 아래 같은 휴식의 순간에 탄생한 이유도 바로 이 DMN 덕분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시간을 확보하려 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때 뇌는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해 거대한 통찰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정적인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지성을 가장 날카롭게 벼리고 창의성을 꽃피우는 가장 생산적인 엔진 가동 시간인 셈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많니? 적당히 좀 해 라는 소리를 자주 들으시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을 살피고 깊은 통찰을 끌어내는 아주 창조적인 뇌를 가진 것입니다. 고지능자들은 앞서 언급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가 활성화되는 이 시간을 통해 파편화된 정보를 연결하고 삶의 중요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실제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천재들도 겉으로 보기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생산적 공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타인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생각 과잉으로 비칠지 몰라도 당신에게 이 시간은 내면의 무질서를 정돈하고 자신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가장 밀도 높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생각 좀 줄이라는 주변의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이 창조적인 뇌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가성비 없는 인맥 관리나 피상적인 관계 유지가 자신과의 대화보다 훨씬 생산적이지 못함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선택적으로 줄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최고급 사양의 고성능 컴퓨터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엄청난 열을 내뿜으며 전력을 소모하듯 지능이 높은 이들의 뇌는 가벼운 만남 속에서도 타인의 감정과 숨은 의도를 읽어내느라 풀가동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배터리의 소모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에게 의미 없는 잡담, 스몰톡은 뇌의 소중한 CPU 점유율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노이즈와 같습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대신 그 자원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거나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에 투자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자발적 고립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정된 지적 자원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려는 아주 영리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경영 전략인 셈입니다. 아, 맞아. 퇴근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해보신 직장인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이 퇴근 후 곧바로 집이라는 동굴로 들어가는 심리적 기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여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자신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인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낮 동안 수많은 선택과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소진된 의지력과 인지적 자원을 회복하려는 뇌의 본능적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도 부르는데 지능이 높고 예민한 퍼선일수록 하루 동안 처리한 정보의 밀도가 훨씬 높기에 퇴근 후의 고요함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밖에서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자아로 살아야 했다면 집이라는 안전한 동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며 뇌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뱉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내일의 나를 더 온전하고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가장 지적이고 창조적인 충전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60대, 70대 시니어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고 내면의 본질에 귀 기울이는 지적인 선택이자 성숙의 과정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 통합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시선에 맞추느라 소진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비로소 진짜 나와 화해하는 귀한 시간인 것이죠. 역사 속 수많은 현자들 역시 생애 후반부에 자발적 고독을 택해 깊은 지혜를 완성하곤 했습니다. 왁자지껄한 모임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보다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충만함이 당신의 지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감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려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당신의 좁아진 인간관계는 그만큼 당신의 삶이 정제되고 깊어졌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똑똑한 사람들의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집콕은 단순한 고립이 아닌 위대한 휴식이 됩니다. 첫째,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깊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플로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 때 시간의 흐름조차 잊으며 자아를 실현하는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와 같은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새롭게 정렬하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정적 속에서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조화롭게 분비되며 진정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능동적 휴식은 현대인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내면의 정신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우아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온전히 나만의 공간에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처럼요. 긍정심리학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리는 상태를 몰입, 플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혼자만의 몰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며 행복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거나 하얀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가는 행위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대신 평온함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집이라는 안락한 성벽 안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지적 능력을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주는 가장 고귀한 휴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당신이 집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남들보다 더 깊고 섬세하게 읽어내는 높은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지적 자율성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하는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의 질서가 잡힌 공간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가장 창의적인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아이작 뉴턴이 패스트를 피해 고향집에서 보낸 고독한 시간 속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듯 당신의 거실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새로운 통찰이 탄생하는 위대한 왕국이 됩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약속 취소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의 뇌가 복잡한 현대사회의 소음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가다듬는 가장 지적인 투자이자 재충전의 과정입니다. 당신 내면의 빛을 환하게 밝혀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몸과 마음을 정돈하세요.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은 뇌의 피로를 덜어주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이는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화 작업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에는 신체화된 인지, 인바디드 카그니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상태가 곧 사고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고지능자일수록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벼운 이완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주고 낮 동안 쌓인 인지적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고성능 컴퓨터의 열기를 식히는 쿨러처럼 몸을 돌보는 정적인 행위는 당신의 명석한 두뇌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도는 뇌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을 보존하고 결과적으로 치매 예방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